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와 벡터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크게 벡터 기본 개념과 벡터의 공간, 그리고 벡터의 내적, 외적, 기하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과 외적은 이제 뭐 인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곱하기하고 좀 비슷한 건데 뭐 정확하게 좀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벡터의 내적과 두 개의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벡터에는 벡터의 의미, 연산을 배우게 될 거고요. 벡터의 공간은 벡터 공간과 선형, 종속, 선형, 독립. 선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직선이란 말 대신에 1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함수는 뭐 1차식은 뭐 선형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개의 벡터의 합이 다른 벡터로 표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속과 독립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것이 이제 나중에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의 벡터가 이제 모아져서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그 벡터 공간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벡터들, 그걸 기저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스죠. 베이스. 자, 그래서 이제 기저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벡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벡터의 개수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R3. 여기 이제 보통 공간이죠. 요것이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치면 거기 임의의 벡터 3개, 요 3개 벡터로 이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가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1, 0, 0이라고 하는 벡터에 A를 곱하고 0, 1, 0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B를 곱하고 0, 0, 1이라고 하는 벡터에다 C를 곱하면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저라고 얘기하고요. 기저는 어떤 거든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기저가 될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만 만족하면. 그리고 이 기저의 개수가 바로 차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크기, 그 다음에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 내적 공간, 그리고 벡터의 외적은 외적의 정의, 그리고 그거의 기하학적 의미.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벡터의 곱하기는 뭐 이걸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요거의 면적이 그 외적의 크기고 방향은 요것이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에 대해서 이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이용해서 어떤 거리를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벡터 간의 미분, 행렬 미분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벡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를 뭐 이렇게 A든 뭐 C든 이렇게 쓸 때 보통 이렇게 좀 진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벡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 이거 이제 비교되는 게 스칼라죠. 스칼라. 스칼라는
방향은 안 가지고 있고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가 스칼라입니다. 자, 벡터의 종류는 변위, 속도, 가속도, 힘, 풍속, 전기장 뭐 이런 것들이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힘을 좀 민다. 그럼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바람이 뭐 동서풍이다. 동서풍은 없죠. 북서풍이다. 그럼 뭐예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위치와 무관하게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다. 자, 여기 보시면 시작점이 틀리지만 이게 크기예요. 이게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입니다. 이게 크기가 같고 방향은 S축을 봤을 때 요 각도, 요 세타죠. 여기도 여기 각도가 세타예요.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다.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면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선분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벡터가 뭐 A, B고 요 벡터가 C, D라 이러면 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는 Q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C에서 A를 빼고 D에서 B를 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벡터를 표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값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얘는 하나의 점일 거고 얘는 벡터입니다. 표현은 똑같지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표 공간상에서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표시되는 벡터는 시작점을 0으로 맞춥니다. 0으로. 그러니까 원점에 맞춰요. 그러면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벡터가 됩니다. 자, 요럴 때는 A, B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에요.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만든 벡터, 이럴 때는 벡터가 되지만 한 개의 점은 벡터가 아니다.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할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때는 벡터가 된다. 자, 벡터의 표현입니다. 공항에서 500km, 시속 500km의 비행기 A가 동쪽을 기준으로 X축이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0도 방향으로 1시간 동안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얼마큼 갔다는 얘기예요? 500km를 갔다는 얘기예요. 시속 500km니까 시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시간에 500km 간다 이런 의미니까 그럼 30도 방향에서 500km를 달렸다 이 얘기죠. 요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30도고 그리고 점으로 표시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배우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만약에 A, B다. 그러면 이게 A란 얘기고 여기 B란 얘기죠. 여기는 뭐예요? 루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기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이 A가 바로 X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5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Y축은 500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라고 하는 요 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A이고 비행기 B는 어떻게 되냐면 400km 달린다고 했고 동쪽으로 1시간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동쪽이면 이쪽이죠. 이때는 방향이 뭐예요? 영도란 얘기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B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00km, 그러니까 이 길이가 400인 거예요. 400. 요 점이 바로 결국 뭐예요? 4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의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용어는 여러분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벡터의 성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벡터의 성분이 만약에 A, B다. 그리고 벡터를 V라고 했을 때, 이 A하고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치란 얘기죠. 같다.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또는 상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럴 때는 A는 B랑 같다라고 표시하지만, 언제 그러냐면, 모든 성분이 다 같을 때, 모든 성분이 같을 때 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지금 보니까 4, 4, 5, 5, 7, 7, 2,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A하고 B는 같아요. 그러나 A하고 C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얘는 지금 여기 4개고 얘는 지금 아니 여기는 4개지만 성분이 얘는 5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공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물론 만약에 D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D라고 하는 벡터 4, 5, 7, 1이다. 뭐 이래도 당연히 틀린 거죠. 마지막 게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0벡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벡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벡터가 0인 거예요. 모든 벡터가 0. 그래서 그 공간에서 0벡터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R2, 즉 좌표 평면상 XY 평면으로 되어 있는 R2 공간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 공간에서의 0벡터는 얘입니다. 그럼 얘는 R3 공간에서 0벡터인 거예요. 얘는 성분이 5개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R5에서의 0벡터 있고요. 요거는 R4에서의 0벡터입니다. 자, 이거를 뉘어서 쓴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열벡터라고도 합니다. 열벡터.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 행벡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표기상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 계산할 때는 곱하기 계산할 때는 곱하기 내적이나 외적 내적이나 외적을 계산할 때는 이게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선분이 2개 있으면 2차원 벡터인 거고 선분이 3개 있으면 3차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4개 있으니까 4차원 벡터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XY 평면상이겠죠. 여기가 Y, 여기 X. 그러니까 XY 평면상은 R2 공간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뭐라고 했냐면 벡터가 있고 스칼라곱, 그냥 크기만 있는 거죠. 크기만 있는 것을 곱해주면 이거는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곱하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스칼라 배라고 합니다. 몇 배 했다 뭐 이런 배죠. 배. 스칼라 배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V벡터의 모든 성분에 C를 곱해주면 된다. 자, V벡터가 이건데 2V라고 돼 있어요. 2배 해주란 얘기죠. 그럼 각각의 성분에다 2배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하고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칼라 곱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각각의 성분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죠. 만약에 0을 곱해줄 수도 있느냐? 0을 곱해주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0벡터가 되는 겁니다. 얘는 0이지만 얘는 0벡터입니다. 벡터. 0벡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일단 0벡터가 됩니다. 0벡터가.
스칼라 0을 곱해주면 0벡터가 된다. 뭐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벡터의 합입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고 그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라. 근데 이 두 개의 벡터가 같은 차원일 때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합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우리 행렬에서 더하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거의 의미는, 그거의 기하학적인 의미, 뭐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면 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하게 선분을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이 바로 두 개의 벡터의 합입니다. 그죠? 두 개의 벡터의 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물리 시간에 보통 배운 거겠지만 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여기서 들고 B라는 친구가 여기서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물건을 드는 힘은 얼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개의 평행 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거의 길이가 바로 요거의 드는 힘인 거예요. 이게 둘이 잡아당겨서 이게 들어졌다. 그러면 이만큼이 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할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물건을 잘 들 수 있느냐. 요 두 개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힘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요만큼의 힘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힘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줄이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때는 생기는 힘이 무진장 커집니다. 그래서 둘이 옆에 들 때는 붙어서 들어야 힘을 많이 활용이 되어진다. 뭐 이런 거이죠. 여하튼 두 개의 벡터의 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각의 선분을 더해주면 벡터 구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이 바로 두 벡터의 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즉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더하기는 대부분 같은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행렬에서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 무조건 모든 데 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연산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사실은 V 벡터와 U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아까는 두 개의 벡터를 합해줄 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 대각선이라고 했는데 얘를 이동을 해요. 여기 원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평행사변 그려서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 벡터에다가 이걸 이대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과 끝으로 찍으면 된다. 그렇게 해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냐면 변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변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속도라고 얘기해도 되죠. 우리가 속도 뭐 이랬을 때 속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갔다가 대구가 이쪽에 있죠. 대구 갔다가 광주가 여기 있습니다. 광주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합하면 결국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움직인 시간분의 거리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고, 자, 여기서는 이제 계산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랑 반대로 U부터 계산하고 V를 나중에 계산한 요 결과나 그림이 똑같이 그리게 돼 있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라고 했을 때 시작점에서 끝점이다. 이제 어디를 갔든 끝점까지만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이 교환법칙은 기하학적으로 그림에다 그려놓고 보면 뭘 먼저 더해주느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벡터의 차. 아까는 합이었는데 지금 벡터의 차입니다. 우리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과 A 빼기 B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차를 배우면서 저기 3 빼기 5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서 이게 뭐야? 양수 좋은 세균 3마리 나쁜 세균 5마리가 있었을 때 합치면 결국은 좋은 세균하고 나쁜 세균이 서로 싸우다가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만 남아요? 나쁜 세균 2마리가 남죠. 이런 식으로 아마 뺄셈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빼줘라 라는 말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u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u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u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u가 되는 거예요. 여긴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u 벡터가 이건데 마이너스 u 벡터는 요것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평행사변의 대각선이 바로 뭐가 된다? 두 벡터의 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u 벡터 더하기 v 벡터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수를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교환법칙에서 부호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벡터의 연산입니다. 벡터의 연산은 자, 결국은 뭐냐면 더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 더하기 2B인데 이거는 A하고 이 B가 있는데 이 B에다 2배를 해줘요. 그럼 새로운 벡터가 생기겠죠. 그 벡터와 A하고 더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쓴다? 그렇게 안 쓰죠. 그냥 A 벡터가 4하고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B 벡터가 3하고 6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그냥 4 더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5 더하기 2 곱하기 6 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 6-3번 보시면 벡터가 V 벡터가 이렇게 속도를 나타내고자 한다. 자동차가 이렇게 5분 동안 달린 다음에 마이너스 V로 10분을 달렸을 때 표현을 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V 벡터가 어떤 건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그리는 거죠. 여기 V 벡터라고 한다면 요거에 1.2로 5분 동안 달렸대요. 5분 동안 달렸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좀 작게 그릴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V 벡터고 여기 1.2배를 요게 1이면 1.2배면 여기가 되겠죠. 1.2V인데 5분 동안 달렸대요. 5분 동안 달렸어요. 이게 1분 동안 달린 거니까 이거 5분 동안 달리면 5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새로운 벡터가 되겠죠. 이게 새로운 벡터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거고 1. 이게 좀 뭔데 1.2 벡터를 몇 배 했다고요? 5배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6V가 되겠죠. 결국은 요 벡터 그림을 좀 정확히 그리면 요 벡터의 결국은 뭐예요? 6배. 요 벡터의 6배죠. 6배. 왜냐면 1.2라고 하는 곱 1.2배로 해서 5배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V 벡터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V 벡터 마이너스 V 벡터죠. 마이너스 V 벡터로 얼마큼 반대 방향으로 10분 동안 갔대요. 10분 동안 10분 동안 했으면 여기 지금 6배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6배인데 10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4배, 마이너스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 V벡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공간상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0.2 V벡터를 5배 해주고 나서 더하기 마이너스 V벡터를 몇 배? 10배를 해준 거죠. 이래서 결과를 구해라. 그러면 6V 마이너스 10V. 그래서 마이너스 4V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렸을 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벡터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원법칙 성립하죠. 이건 결합법칙인데 이것도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웬만하면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0벡터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 0벡터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벡터에도 0벡터를 해주면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0벡터의 의미입니다. 0벡터의 의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는 어떤 벡터가 있고 이거 마이너스 벡터면 결국은 안 움직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0벡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얘기했고요. 자, 여기 7 해준 거는 뭐 자기 자신인 거고요. 자, 우리가 딱 보시면 크게 눈에 거슬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0벡터일 때 이걸 좀 진하게 해서 이게 벡터라고 하는 것이 좀 혼돈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요거는 뭐 계산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전개를 해봐요. 그럼 AU 플러스 AB V 플러스 CA V 플러스 그 다음에 CW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V가 동일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U 더하기 A에 B 더하기 C에 V 플러스 CW죠. 물론 ABC는 스칼라고 UVW는 벡터니까 이렇게 표시, 이게 헷갈리거나 혼돈이 될 것 같으면 위에 화살표 표시만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벡터가 무엇인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서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합과 차에 대해서 배웠고요. 합과 차는 뭐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이라고 얘기했고, 차는 어떻게 된다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 벡터에 뭘 얘기했어요? 그렇죠. 교환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벡터의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